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마감을 정리해 본다면요. 예, 지난주는 워낙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투자들이 많이 궁금했는데, 네네. 일단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좀 더 기대를 하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물가 이야기만 계속하면은 금리 안 내릴 수도 있겠다는 메시지일 텐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이 둔하다. 그리고 이제 물가 이야기 하긴 했지만 물가에 대해서는 좀 덜 걱정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9월에 정말 금리 내려가는 게 현실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갔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랐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는 거는 무슨 우리가 코카콜라 이런 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인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11개 업종 중에서 10개가 올라갈 정도로 고르게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마디로 이제 파월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파월 의장 연설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진다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그 연설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 문구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면 기본 전망과 리스크 균형 변화로 정책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말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 달라졌으면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지금 정책은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메시지로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이 좀 미국의 취업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15만 명 왔다 갔다 이제 취업자가 늘어났었는데 3만 5천 명 정도로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통 미국 경제라든가 현재 실업률 감안해 볼 때 10만 이상의 신규 실업자가 매달 나와야 되는데 지금 3만 5천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 기업들이 채용을 잘 안 하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경제 상황에서 놓고 볼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는 고용 시장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럼 네. 그전에는 물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가 올리는 요인은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고 그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네네. 파월 의장은 여기다 대고는 단기적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걱정했던 관세 여파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는 일시적일 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고용시장, 그러니까 취업률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 거를 주목을 해야 되니까 경제 나빠지기 전에 금리 내릴 수도 있어.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호할 정도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안도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거 주식에서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관세를 올렸는데 과연 물가 오르는 게 단기적일까요? 좀 근데 의문이 이게 가는데. 예. 전월비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음. 관세가 10% 올리고 그 다음 달 또 10% 올리고 이러면은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일단 한번 아. 올라가면 네. 전월 대비는 더 이상 안 대비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음. 기조 효과를 고려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미국 월가에서는 그럼 이런 파월 의장의 연설이나 주식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예, 한 7대3 정도 비율 되는 것 같은데 7 정도 비율은 9월 금리 인하는 이제는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최근에 나오는 게 금리 지금 당장 못 내려 이런 발언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인하하는 쪽으로 투자자들은 해석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네. 이제 신중론도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젠 그린이라고 이분이 예전에 연준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냥 인하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9월 회의 전에 지표들이 몇 개가 2번 정도 나올 텐데 그 지표 보고서 판단할 거지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근데 보통 그 파월의 어떤 발언을 하면 주목해서 보는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자들이 투자자들이 어딜까요?
그 워스턴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 사람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왜 유명하냐면 별명이 그 연준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음. 연준에서 어떤 그 속 마음을 가장 잘 읽거나 아니면 연준에서 이 사람한테만 좀 알려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날 어떤 기사를 올렸냐면 9월을 넘어서 이제는 10월과 12월에도 내릴지로 관심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9월 내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이제 나머지 10월과 12월에도 내려서 올해 3번 내릴까 말까 이쪽으로 이미 관심이 바뀌어서 9월에 인하하는 거는 사실상 확정된 거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이런 파월의 발언이나 월가의 평가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건 뭐 미증시가 올라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지표들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가 떨어졌느냐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빠졌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음. 지금 환율이 내려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네네. 변수였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이제 미국에서 돈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러면 미국에서 돈이 나오면은 뭐 신흥시장이나 다른 나라로 투자하러 넘어가는 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일단 지난주에 다행히 금리도 내리고 달러도 내리고 이렇게 돼서 음.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지금 미국의 타이밍에서 금리 인하가 되게 중요했던 게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었는데 네. 섞여 있다라는 거는 미국의 경제가 애매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면 경제가 정말 나빠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되는 시기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했다라는 건 다행인 거고 또 음. 하나는 금리 인하를 어느 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 인하를 하면 효과가 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정말 나쁘구나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게 돼서 금리가 나빠진 상태에서 금리 인하하면 되게 충격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나빠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야. 이렇게 인하를 하면 안도하거든요. 음. 지금 후자 쪽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미국 경제 괜찮고 다시 살아날 거니까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한국의 주식을 사도 돼. 이런 음.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뭐 괜찮다고는 보는데 다만 이제 뭐 파월이 어떤 메시지 하나 냈다라고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단기적으로 좋은 재료가 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많이 매도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지난주도 보면 이제 미리 좀 변화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외국인들 매도가 월화 이틀 동안 한 1조 원 정도 매도했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줄어들었다가 금요일은 이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매도하던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세가 네. 주춤했거든요. 금요일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그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주초반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주에 또 다른 일정이 워낙 많아서 외국인들 매매는 좀 들쭉날쭉한 이제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좀 불규칙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일정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 8월 들어서 우리 증시가 특히 동아시아 중국, 홍콩, 일본 뭐 대만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부진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원인은 이제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두드러지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좀 빼보자, 뭐 쉬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네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세제 개편안 같은 어떤 정책이 어떤 형태로 통과가 되는지 어떤 법안이 최종안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음. 이런 어떤 신중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좀 시기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버블론. 그러니까 AI 우리나라 AI 버블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액이 6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최근에 AI가 좀 거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여서 우리 증시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박스권에 좀 갇히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 이번 주는 정말 뭐 우리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걸을 타선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실 텐데, 네. 예, 그러니까 요일마다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조선, 원전 이런 종목군들 영향을 줄 거고, 다음에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6일 국무회의에 세제 개편안이 올라갈 걸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제 개편은 어떻게 음. 되는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28일 우리 시간으로 28일 새벽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AI 버블론 최근에 불거진 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또 그날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때 금리를 만약에 우리나라도 좀 내리면 좋은데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한 뒤라서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물가지표 나오는데 물가지표가 예상치대로만 나오면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하고 맞아요. 금요일에 나오는 미국의 물가지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걸을 타선이 없는 이번 주의 첫날 오늘 주목할 것들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업종별로 다 뉴스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특히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초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든가 원전 이게 대표적인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관세 관련해서 자동차와 반도체주가 이제 초기에 좀 반응이 나오는지 어떤 업종 쪽에 매수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